예. 지금 여권을 좀 곤혹스럽게 하는 게 아무래도 명태균 씨가 공개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와의 어떤 문자가 아닐까 싶은데요. 어제 문자 공개된 직후에 그 문자에 등장하는 오빠라는 사람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을 표현한 게 아니라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다 이렇게 해명을 했거든요. 어제 그 대통령실 설명을 좀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제가 그거 알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네. 아마 본인들도 이게 3년 전 얘기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을 텐데, 저는 그게 누구냐보다도 이게 명태균 씨라는 분이 이렇게 사적인 대화, 이렇게 내용 보면 특별한 게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사적인 대화까지 이렇게 낱낱이 공개하는 거를 볼 때 정말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다시 한번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 내용 중에 보면은 이제 김건희 여사가 오빠라는 분을 이렇게 조금 두둔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폄훼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네. 선거를 치러본 사람들은 아마 다 이해할 겁니다. 이건 여당이고 야당이고 할 것 없이 다 이해가 될 텐데, 후보가 정신없이 다니면서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히 할 수도 있고 그럴 때, 배우자 입장에서는 그런 분까지 이게 한 표 한 표가 다 아쉬운 때니까 좀 이렇게 뭐랄까요, 토닥거려주고 좀 이렇게 상대를 해주고 이러는 게 이게 배우자의 역할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 내용을 이렇게 공개해가지고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고 이런 분은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브로커니 무슨 좀 막말들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까지 공개하는 거를 볼 때 그 양반이 그런 소리를 들어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명 씨 같은 경우는 추가로 계속 폭로를 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드러난 건 다 김건희 여사와 오갔던 대화인데 대통령과 주고받은 문자도 있다 이렇게 주장은 하고 있거든요. 글쎄요, 그분의 주장일 뿐이니까 저희들은 알 수가 없죠. 예. 근데 만약에 대통령과 문자가 공개된다면 그건 좀 파장이 더 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글쎄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 다를 거고, 그다음에 지금 아직 공개가 안 된 상태에서 이러면 이렇다, 이럴 것이다, 저러면 저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렇게 적절해 보이진 않습니다. 예. 명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문자를 공개하는 이유로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김 최고위원이 명 씨에 대해서 좀 허세가 있고 과거 사기 전력이 있고 곧 철장에 들어갈 개다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하면서 좀 자극을 한 걸로 보이는데, 마치 김재원 최고위원 때문에 지금 보수가 이렇게 다 곤혹스러워지는 거다. 이게 명 씨 주장이거든요. 의원님 보시기에는 글쎄요, 김재원 최고가 조금 세게 얘기한 측면은 있지만,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김재원 최고 말만 가지고 이렇게 다 공개를 하고 이렇게 이 터무니없는 짓을 하겠습니까? 이게 아마 지금 수사도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패닉 상황인 것 같습니다. 패닉 상황에서 그냥 좀 공개를 막 하고 있다. 아까 이거 공격을 아무 쪽이나 지금 난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외적으로 이준석 의원하고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서도 조금은 이렇게 비판적인 얘기를 하지만 이준석 의원 빼놓고 다 지금 온데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일단은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이게 어제 공개된 문자도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 아니면 직후 정도로 예측은 되는데요. 근데 일단 문자에 주고받은 날짜는 없다 보니까 이게 다 저희 예측인 상황이긴 한데 당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저는 기억이 나는 게 의원님이 국민의힘 대외협력위원장 맡고 계셔서 입당할 당시에 윤석열 당시 후보가 입당식도 의원님이랑 가졌던 걸로 전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명태균 씨가 입당 날짜까지도 내가 정해줬다 할 정도잖아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당시에 이분은 아마 천지창조도 자기가 했다고
그렇군 같습니다. 예. 그 당시 상황이 네. 그 제가 그 이제 대선 후보가 그 당시에 뭐 윤석열 대통령, 최재형 그 전 의원 네.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이 메이저급들이 바깥에 계신 분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이제 우리 당에 그 영입하는 그런 역할, 사실상의 영입위원장 역할로 대외협력위원장을 맡았는데 그 최재형 의원은 이미 들어왔고 네. 그다음에 장성민 의원도 뭐 후보였었으니까 그때 그분도 들어왔고 지금 이제 거의 그 김동연 지사는 뭐 좀 약간 애매한 입장이었었고 그 윤석열 대통령만 남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 그 개인적으로 참 그 저 친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게 진심으로 이게 본인을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빨리 들어와라. 잘못하다가는 이게 이 뭐 캠프가 좀 부실한 상황에서 그냥 무너져 내릴 수도 있다. 네. 그러기 전에 당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뭐 굉장히 여러 차례 얘기를 했었습니다. 특히 이제 최재형 의원 입당하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네. 저 윤 대통령에게 그랬는데 그 당일날 아침에 연락이 왔어요. 당일날 아침에 연락이 와서 저한테 오후에 좀 만날 수 있냐 그래서 물론 만난다 했더니 어디든지 장소 가겠다 그래서 당사도 괜찮냐고 제가 이제 일부러 한번 이렇게 던져봤더니 당사도 좋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입당이 결심이 섰구나. 아, 그래서,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하신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바로 그때 그 이준석 대표가 뭐 그거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뭐 패싱님이 뭐님 계속 하고 있는데. 네. 패싱 입당 얘기 계속하죠. 예. 네. 순천인가 어디 가 있을 때예요. 그래서 바로 전화를 해가지고 그 처음에는 통화가 안 돼서 그 당시 비서실장이던 서범수 실장한테 전화를 해서 빨리 입당을 시켜야 되니까 일단은 입당 원서는 내가 받겠다. 네. 금요일인가 그랬습니다. 그게. 예. 그래서 월요일날 최고위원회가 있으니까 그 대표가 그 입당식을 공식적으로 해라. 네. 일단은 뭐 들어오겠다고 했을 때 빨리 들어오게 하는 게 맞겠다. 그래서 나중에 본인하고도 통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별 문제가 없이 진행이 됐는데 뒤에는 무슨 패시 입당이 계속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데 그때 그 제가 그 생각하기에 그 전에 이제 뭐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은 그 대통령하고 그 이준석 당시 대표하고 치맥회동 뭐 건대 앞인가요? 뭐 어디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게 진행이 되길래 아마 이 대표가 이준석 의원이 그 윤석열 당시 이제 전 총장이죠. 전 네. 총장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직접 또 할 생각이 있는 모양이구나. 그래서 그렇게 뭐 하는 것도 여러 사람이 공을 들이고 노력하는 것도 좋겠다 해서 놔뒀는데 근데 갑자기 저도 연락을 받아가지고 저도 좀 놀랬습니다. 예. 근데 뭐 명태균이라는 사람은 뭐 저는 전혀 본 적이 없는 사람이고 네. 뭐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입당 과정에서도 무슨 역할을 했는지는 뭐 그러니까 저는 제 쪽만 알 뿐이지 그쪽은 전혀 모르겠습니다. 근데 글쎄요, 뭐 당시에 많은 사람이 노력을 했으니까 이게 무슨 자기 공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뭐 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봅니다.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당시 예. 유력 대선 주자였던 윤석열 전 예, 검찰총장 가장 예, 영입에 애를 쓰던 예. 상황이니까 뭐 그렇죠. 그게 다 모여서 한 거다. 그러면은 의원님은 당시에 명태균이라는 이름 자체를 들으신 적이 없고. 네, 뭐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 이준석 대표 그 당시에는 아마 경남 일대에서만 조금 알려졌던 사람인 것 같은데 예. 아마 우리 대통령께서도 뭐 이준석 대표도 얘기하고 그다음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얘기하니까 그때만 해도 우리 대통령께서 이 정치권의 인물을 잘 모를 때 아닙니까? 네. 뭐 그런데다가 이 두 사람이 어떤 면에서는 개런티를 하는 셈이니까 아마 만났다가 그 뒤에는 서서히 좀 멀어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